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공사에서 시공사가 폭리를 취해간다 또는 시공회사의 이유는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 근생빌딩, 다가구 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나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분들 가운데는 공사를 시공회사에 맡기는 경우에 시공회사가 엄청난 이윤을 챙겨가거나 폭리를 취해가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시공사의 불공정 거래로 인해서 건축을 잘 모르는 일반 건축주들이 속임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늘은 시공사들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챙겨가는지 또는 상가주택 등의 소규모 공사 현실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경제적인 공사 비용과 비용 절감 노력에 대한 것인데,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을 지으시려면 설계와 함께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 공사비는 대체로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다 보니 이러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 대단히 부담스러워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비용으로 건축을 할까라는 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또한 그동안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건축자금 전부를 자기 자본으로 충당하기보다는 자기 자본과 함께 대출이나 다른 방법 등을 동원해서 공사비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더더욱 이러한 비용을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것은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당연한 관심과 노력일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공사비의 구성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 가운데 시공회사가 챙겨가는 이윤에 대해서 다소 아깝게 바라보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위해서 소요되는 자재비나 인건비 등 직접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특히 시공회사가 챙겨가는 이윤이나 관리비 등 간접적으로 쓰여지는 비용에 대해서 조금은 고깝게 생각해서 심한 경우에는 폭리나 부당이익이 아닌가까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의 시공사 이윤이 적정하고 어느 정도까지의 간접 비용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음은 두 번째로 적정한 회사 이윤은 얼마나 될까라고 하는 것인데, 세상의 모든 물가에는 제조사의 이윤과 관리비 등이 포함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공사를 대행해주는 시공회사도 당연히 해당 공사에 대한 회사 이윤과 각종 경비 등 간접 비용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공사는 다른 어느 일보다 각종 사고 등 리스크가 많은 일로 그러한 이윤이나 관리비 없이 공사를 할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사비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직접 공사비에 회사의 이윤과 안전, 각종 보험 등 관리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러한 비용 등이 적정하다면 사실 적정한 공사비는 정해져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을 것으로, 적정한 자재비나 인건비, 각종 보험료 등 관리비는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 회사의 이유는 해당 공사를 하려는 회사마다의 노하우와 공사 방식, 그리고 그 회사의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공사는 입찰 등 경쟁을 거쳐서 시공자가 선정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무작정 회사의 이유는 마음대로 정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서 공사의 성격과 특성에 따라 대체로는 공사비의 10% 정도를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처럼 된 것 같고, 또 사실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 그리고 열악한 외부 환경에서 각종 리스크를 안고 시공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의 이윤이 없다면 흔히 그런 공사는 하지 않는 것이 돈을 버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러한 공사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세 번째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현실에 관한 것인데, 요즘은 경쟁시대로 모든 분야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덤핑이나 저가 입찰 등으로
또는 대형 건설회사에서 주로 수행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경쟁사들끼리 담합 등 입찰 비리까지 벌어지기까지도 하지요. 그런데 대형 건설회사 등은 각종 협회 활동 등으로 그러한 비리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의 경우, 특히 택지개발지구 등 신도시 현장 등의 경우에는 과다한 경쟁 등으로 인해서 위에서 언급한 적정한 회사 이유는 고사하고 지나친 덤핑과 저가 수주 경쟁이 치열한 것이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랫동안 주로 신도시 등의 상가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을 하면서 직접 목도하고 실감하는 입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데, 아마도 이런 공사와 이러한 현장 등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시공사의 폭리나 부당한 이윤이라는 말은 전혀 어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요즘은 인터넷 등으로 각종 정보가 넘쳐나고 또 인근에서 유사한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공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 각종 자재 등에 관한 정보의 습득이 용이한 상황에서 이러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한 공사를 하려는 건축주들이 회사의 폭리나 부당한 이윤보다는 오히려 현실에 맞지 않는 저가 공사나 덤핑에 의한 부실공사 등을 염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즉 어떻게든 공사를 수주해보려는 업체들의 지나친 경쟁으로 적정한 공사비의 수준을 알면서도 건축주들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공사비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은 낮은 가격이나 덤핑으로 견적에 참여했다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러저러한 핑계로 추가 공사비 등을 발생시키려는 등 불합리한 상황을 주의할 정도가 현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직영공사를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때로는 시공회사에 공사를 맡기는 도급공사보다 건축주 자신이 직접 공사를 하는 직영공사를 하는 것이 위에서 언급한 시공사의 폭리나 부당이익 또는 덤핑이나 저가 견적으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건축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고 잘만 한다면 대단히 효율적인 방법일 것 같기는 합니다. 사실 이러한 직영공사는 30여 년 전만 해도 제대로 도급공사를 할 수 있는 시공회사가 많지 않아서 내 집을 짓거나 웬만한 공사는 직접 집주인들이 자재와 장비 등을 조달하고 작업 인부 등을 동원해서 공사를 하던 것이 일반적이었고, 또 그러던 사람들이 소위 집장사로까지 발전한 경우도 많았으며, 요즘도 인터넷을 보면 어쩌다가 자신이 직접 직영공사를 했다는 글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사회가 변한 지금도 정말 직영공사를 하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없이 내 건물을 잘 지을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려해 볼 일인데, 그것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경우에는 직장이나 자기 사업을 해야 하는 현실도 그렇고, 또 각종 자재 수급이나 장비 조달, 그리고 인력 동원 등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원활할지, 또한 공사 중 발생되는 각종 민원이나 특히 안전사고 등은 생각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재의 구입이나 인건비 등에서 상시로 공사를 하는 시공회사에 비해 단 한 번 공사를 하게 되는 직영공사는 오히려 비용도 더 많이 들고 조달 방법이나 조달 시기 면에서도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관리 잘못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손실도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하자 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도 건축주 자신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결코 비용을 줄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장 효율적인 공사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가주택이나 근생건물 등을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비용으로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실제로 그러한 것이 가능할까요? 그런데 사실 그런 획기적인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관급공사인 경우에는 책정된 정부 예산 범위에서 공개 경쟁 입찰을 하거나, 민간공사인 경우에는 적정한 업체들끼리의 견적금액 비교와 꼼꼼한 분석, 또는 위에서 설명한 직영공사 등 외에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는 사실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은 획기적인 방법이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은 현실적으로 다 반영되고 구체화된 채 현장에 굴러가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이제는 거의 모든 건축 시스템이나 건축 환경이 대단히 체계화되고 시스템화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노가다라 해서 평당 공사비가 얼마다 또는 막연히 어떻게 해주겠다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비가 정해지고 현장이 운영되기도 했지만, 또 중요한 것은 이제는 웬만한 공사는 거의 종합건설 면허업체에만 공사를 할 수 있는 등 변화된 건축행정 등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합리적이고 적정한 시공회사만 잘 선정하고 관리한다면 과거처럼 시공회사가 떼돈을 벌어간다거나 폭리를 취하고 부당이익을 챙겨간다는 근거도 없고 또 쓸데없는 불안감은 갖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런 합리적이고 적정한 업체를 물색하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쉽지 않다고는 하지만, 사실 요즘은 인터넷이나 유사 건물 건축 현장이 많아서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물색하는 데는 별로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신뢰할 만한 업체를 잘 선정하고 공사 내역서와 함께 공사 계약서만 제대로 작성해서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방법이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가장 효율적인 공사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공사에서 시공사가 폭리를 취해간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첫 번째는 경제적인 공사비와 비용 절감 노력, 두 번째로는 적정한 시공회사의 이유는 얼마나 될까, 세 번째로 상가주택 등 소규모 공사 현실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직영공사를 하면 얼마나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가장 효율적인 공사 방법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너무나도 막연하고 답답한 이야기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 위에서도 잠깐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듯이 세상에는 별 뾰족한 방법이나 그야말로 획기적인 특별하고 유별난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러한 류의 이야기가 제가 관련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정말이지 주먹구구식으로 얼랑뚱땅 하는 세상도 아니고 그야말로 폭리니 부당이익이니 불공정 거래보다는 오히려 저가공사나 덤핑으로 인한 부실공사나 그에 따른 부작용을 더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을 실제로 평생 이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체험하는 전문가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혹시 오늘 이러한 저의 말씀에 어떤 오해가 없기를 바라며,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등과 함께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